자, 5월 모의평가 생명과학원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민달팽이 A에 대한 설명이다. 바다에 사는 A는 배에 공기 주머니가 있어서 뒤집혀서 수면으로 떠오를 수가 있대요. A의 배 쪽은 푸른색을, 등 쪽은 은혜색을 띄어서 수면 위와 아래에 있는 천적에게서 잘 발견이 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기억에 대한 생물의 특성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이건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적응과 진화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적응과 진화에 해당이 되는 건 누구예요? 5번이죠. 그죠? 네.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망요원은 열 방출에 효과적인 큰 귀를 갖는다. 그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체 부위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 2번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작용, 표는 기관계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다는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이게 오줌이 나온 걸로 봐서 다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배설계.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음식물을 분해해서 영양소를 흡수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소화계. 여기는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호흡계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간은 호흡계이다. 맞네요. 나에서 흡수된 영양소 중 일부는 다해서 당연히죠. 배설계에도 뭐가 있으니까 각각 조직세포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용이 되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호흡계에서 해당하는 거니까 다 맞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림은 중추신경계의 구조를 표는 반사의 중추를 나타낸 것이다. A하고 B는 중간내하고 척수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근데 A가 중간내죠. 그 다음 B가 척수에 해당이 되고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고 동공 반사 중추는 중간내입니다. 자, 따라서 기억은 척수는 B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의 교감신경에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있다. 모든 교감신경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척수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내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도교감신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어요. 그리고 뇌줄기에 속하는 거는 뭐가 안 돼요? 척수가 안 되죠. 그죠? 뇌줄기는 뭐가 뇌줄기예요? 중간내, 뇌교, 연수. 요 세 가지가 뇌줄기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어요. 따라서 기억만 맞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4번. 표는 사람의 체세포 주기 1부터 3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냈대요. G1기, M기, S기를 순서 없이 나타냈답니다. 자, 1번은 보면은 핵막이 소실되진 않아요. 그러면은 간기에 해당이 돼요. 얘도 간기예요. 그럼 얘만 동그라미니까 얘가 M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결국에는. 그리고 뉴클레오솜은 어느 경우나 다 있어요. 왜? 뉴클레오솜이 결국에 뭘 구성하니까? 염색체를 구성을 하니까, 염색사를 구성을 하니까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 여기가 S기. 그러면 여기는 G1기.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는 X다. 아니죠. A가 X가 아니라 O죠. 이 시기에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체세포 분열이니까 당연히 염색 분체 분리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과 3 시기는 모두 간기에 속한다. 맞아요. 둘 다 간기. 간기에 속하는 게 G1기, S기, G2기. 요 세 시기가 다 간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 1과 2를 나타낸 것이다.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는 뭐예요? 소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가는 거는 동화죠. 단백질 합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소화 과정이니까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맞네요. 모든 물질 대사에서는 다 뭐가 작용을 합니까? 효소가 작용을 하는 거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억의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된 노폐물에는 암모니아가 없죠. 암모니아는
단백질 아미노산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니까 노폐물로 틀렸어요. 자, 따라서 3번, 4번이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번은 그림은 정상인 A와 당뇨병 환자 B가 운동을 하는 동안에 혈중 포도당의 농도 변화를 나타냈는데 정상인하고 당뇨병 환자 중에 평소 때 혈중의 혈당량이 더 높게 나타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당뇨병 환자겠죠. 그쵸? 그리고 항상성 유지가 제대로 정상인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A, 정상인, 얘가 당뇨병 환자 B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기억은 B다. 맞습니다. 자, 보면은 B는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하는 일형 당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죠? 일형 당뇨병.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을 한다. 예, 맞습니다. 인슐린의 주 기능 중에 하나가 세포의 포도당 흡수율을 높여서 혈당량을 낮춰줍니다. A의 간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은, 그럼 간에서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은 결국엔 뭐가 분해돼서 글리코젠이 분해가 돼서 포도당으로 변하게 되는 건데, 이거의 양은 운동 시작점일 때하고 T1일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운동 시작하고 나서보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면은 혈당량이 이만큼 많이 줄어들었죠. 당뇨병 환자에. 그럼 운동을 하고 나서 혈당 이만큼 쓴 거니까 여기서는 이만큼 혈당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운동 시작점일 때보다 T1일 때가 더 많다가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이 맞아야 되겠지, 결국에는. 그죠? 네.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정상인에게 기억을 투여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니은을 투여했을 때 측정한 혈장 삼투압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기억을 투여하고 나서 혈장 삼투압이 낮아졌고 니은을 투여를 하고 나서 혈장 삼투압이 높아진 걸로 봐서는 기억은 물에 해당이 될 거고 니은은 소금물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죠? 혈장 삼투압은 결국에 수분 양이 적고 나트륨 함량이 많을수록 높아지니까, 자, 기억은 소금물이다. 틀렸어요. 혈중 ADH의 농도는 혈장 삼투압이 높았을 때가 더 많이 분비가 되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혈장 삼투압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T1일 때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그쵸? 따라서 틀렸죠.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T2하고 T1하고 보면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가 더 많아요. 따라서 T2일 때가 T3, T2하고 T3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오줌 생성량은 어디가 더 많아야 돼요? T2일 때가 더 많아야 되겠죠. 더 낮으니까. 그죠? 그래서 디귿만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8번. 모든 표는 사람의 질병의 특징을 나타낸 건데요. 가하고 나는 말라리아하고 독감을 순서 없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라리아는 원생 생물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독감은 바이러스 때문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가가 바이러스니까 독감. 나는 모기를 매개체로 감염된다. 얘는 말라리아. 결핵은 뭐예요? 세균성 질환이잖아요. 그죠? 세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질환이죠. 따라서 가는 독감이다. 맞아요. 가와 나의 병원체는 모두 유전물질을 갖는다. 가도 나도 결핵의 세균도 다 유전물질을 갖는다. 얘 맞죠? 치료제에 항생제가 이용된다. 그렇죠?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해 주는 게 맞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유채가 꽃을 피우는 기간에 기온이 높으면 유채꽃에 곤충이 덜 오는 것을 관찰을 했대요.
그럼 여기서는 유채가 꽃을 피우는 기간에 평균 기온보다 온도가 높으면 유채꽃에서 곤충을 유인하는 물질의 방출량이 감소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가설이죠. 결국에는 유채를 집단 A하고 B로 나눠 꽃을 피우는 기간 동안의 온도 조건을 A는 스몰 a로 B는 스몰 b로 한 다음에 곤충을 유인하는 물질의 방출량을 측정을 해서 그래프로 나타냈대요. A하고 B는 평균 기온과 같은 평균 기온보다 높음 이렇게 했는데 유채가 꽃을 피우는 동안에 평균 기온보다 온도가 높으면 유채꽃에서 곤충을 유인하는 물질의 방출량이 감소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러면은 결국엔 뭐예요? 가설이 맞은 거죠. 결국에. 그치? 그러면 이 B가 방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B가 뭐예요? 고온. 그 다음에 얘는 평균 기온.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가에서 관찰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이 가설에 해당이 된다. 이게 맞아요. A는 평균 기온보다 더 높음이 아니라 그냥 평균 기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따라서 그리고 가설 설정 후에 실험을 통해서 답을 냈기 때문에 연역적 탐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골격근 문제 풀 때 나온 조건을 잘 활용하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항상 A대의 길이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쵸? A대의 길이는 변화가 없고 여기서 뭐하고 뭐는 똑같아요? 니은과 디귿의 합은 어때야 돼요? 항상? 같아야 되죠? 그죠? 이 부분은 왜? 얘가 줄어든 만큼 니은이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요런 그림 나왔을 때 니은 더하기 디귿 값은 항상 어때야 돼요? 일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A대 값이 일정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자,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펴놓은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지점 T1하고 T2일 때 기역과 디귿의 길이를 더한 값. 그 다음에 전체 원섬유 마디 길이 X를 나타냈대요. Z1하고 Z2는 X의 Z선이다. 자, 지금 보면은 T1일 때 니은의 길이가 2D고요. 디귿의 길이는 3D래요. 그러면 여기서 T1일 때, T2일 때 기역, 니은, 디귿, 전체 X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기역, 니은, 디귿. 자, 니은의 길이가 2D래요. 디귿의 길이가 3D래요. 그 다음에 기역 더하기 디귿이 1.4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은 1.4 마이너스 3D 이렇게 되겠죠. 기역하고 디귿이 합이 1.4가 나와야 되니까 1.4 마이너스 3D 3D 더해주면 1.4가 될 거니까. 자, 그리고 요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T2일 때 A대 길이가 1.6이라고 했는데 A대 길이는 수축이건 이완이건 항상 어떻게 돼요?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A대 길이는 암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대는 기역 플러스 2 니은인 A대의 길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조건에서 기역 더하기 2 니은이면 1.4 마이너스 3D에다가 플러스 2D니까 4D 요거 해준 게 얼마예요? 1.6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D는 얼마가 됩니까? 0.2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T2를 아래 써주면 얘가 얼마예요? 0.4 얘가 0.6 얘가 얼마가 돼요? 0.8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결국에 그지? 그러면 원섬유 마디 길이는 전체가 얼마가 돼야 돼요? 기역 더하기 2 니은 더하기 디귿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합이 1.0 2배니까 2.0에 0.8이니까 2.8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얼마예요? T2일 때 원섬유 마디 길이가 2.6이에요. 그럼 얼마 줄었어요? 0.2가 줄었죠. 그럼 대칭이니까 양쪽으로 얼마씩 들어가야 돼? 0.1? 0.1씩 들어가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수축 지점이 T2니까 얘가 보다 0.1이 짧으면 0.5 얘는 둘이 합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0.5 그럼 여기서 0.1이 줄고 여기서 0.1이 줄면은 가운데 기역 H대는 얼마가 줄어야 돼요?
2가 줄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0.6.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서 기억과 디귿의 합은 1.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게 되겠네요. 결국에. 그죠? 그 다음에 HDA 길이는 네, T1이 T2보다 0.2가 더 길다. 네, 요거도 맞아요. T1일 때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거리가 1.9인 지점. 자, 그럼 1.9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에요. 대칭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0.8이에요. 0.9면은 여기죠. 그죠? 1.9면은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라 니은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자. 자, 사람의 유전형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인데,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A하고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는 대립 유전자 라지 B하고 스몰 B에 의해서, 다는 라지 D하고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보면은 가부터 다의 유전자 중 2개는 5번 염색체에 있고요. 나머지 1개는 7번 염색체에 있대요. 다 일단 어디에 들어있어요? 체세포에 들어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1부터 3에서 대립 유전자 A, B, D의 유무를 나타냈대요. 이 중 2개는 남자의 P, 나머지 1개는 여자 Q의 세포다. 그리고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가 가질 수 있는 가부터 다의 유전자형이 최대 4가지래요. 유전자형이. 자, 그러면 일단 1번 봅시다. 1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몰 a, 라지 b, 스몰 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핵상은 n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보면은 라지 a, 라지 b, 스몰 b 대립 유전자가 같이 다 있죠. 그죠? 그럼 얘는 핵상이 뭐라고 보는 게 맞아요? EN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동형 접합이라 그렇다라고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D, 라지 D. 이게 연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일단 이렇게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얘도 보면은 대립 유전자가 있는 걸로 봐서 핵상이 뭐가 돼요? EN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한 종류밖에 없는 걸로 봐서는 얘는 스몰 a, 스몰 a, 그 다음에는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P와 Q 사이,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 1은 누구의 자손이겠어요? 얘는 스몰 d가 없잖아요. 그죠? 얘는 스몰 d가 없으니까 1하고 3이 이렇게 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1하고 3이 남자 P에 해당이 되는 거고 2가 여자 Q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P가 지금 스몰 a, 라지 b, 스몰 d의 유전자형을 가졌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면 스몰 a, 라지 b, 스몰 d가 이게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연관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연관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연관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치? 알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게 P고 이게 Q야. 여기에서 유전자형이 최대 몇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4가지가 나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B가 독립이 되면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B만 혼자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게 라지 B, 라지 B 되죠. 라지 B, 스몰 B가 되죠. 스몰 B, 스몰 B도 되니까 3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독립이고 나머지가 연관이라 그러면 3 곱하기 n이 돼서 4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가 따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전자형이 얘만 혼자 독립이고 얘가 연관이면 여기서 3가지가 나오고 만약 여기서 해버리면 이건 똑같잖아. 2가지가 나오면 조합이 6가지가 나오니까 4가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이 들어가는 게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지 결국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B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이 B는 무조건 연관이에요. 그럼 누구랑 연관이어야 되냐면 A랑 연관이든지 D랑 연관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연관이라고 치고 얘가 떨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유전자형은 몇 개 나와요? 유전자형 몇 가지 나와? A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 유전자형이 몇 개예요? 몇 개야? A에서 이렇게 둘이 수정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 몇 가지? 몇 가지? 한쪽은 라지 A고 한쪽은 스몰 A잖아요. 그럼 자손이 태어날 때 가질 수 있는 A에 관한 유전자형은 몇 가지가 나와? 가에서 몇 가지야? 가만 봐. 이거 보지 말고 몇 가지 나와? 한 가지죠. 라지 A, 스몰 A 하나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몇 개 나오면 된다는 소리야, 결국에. 4개가 나오면 된다는 소리죠. 그치? 그러면 유전자형이 4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보일 거 아니야, 결국에. 그럼 4개가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그럼 일단 뭐가 돼요?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 하나.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둘.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스몰 B, 라지 D, 스몰 D. 4개 다 다르네요. 그죠? 그러면은 1 곱하기 4 4가지. 맞죠? 조건이. 그러니까 얘가 독립 요렇게 2가지.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예요? 얘가 5번 염색체, 얘가 7번 염색체. 네,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에서 라지 B하고 스몰 D는 모두 5번 염색체에 있다. 맞죠? 지금 5번 염색체 연관이니까 B하고 D하고. 그죠? 그 다음에 2는 P의 세포다. 지금 P는 1하고 3이 P죠. 2는 Q죠. 그러니까 틀렸죠? A, 가부터 다중 적어도 2가지 형질의 유전자형을 이형 접합으로 가질 확률은 4분의 3이다. 적어도 2가지면은 최소 2개, 그 다음에 3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이거는 무조건 이형 접합이기 때문에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건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얘는 둘 다 동형 접합이니까 안 되죠. 얘는 둘 다 이형 접합이니까 되죠. 얘도 하나가 이형 접합이니까 이것까지 해버리면 2개가 되니까 얘가 되죠. 얘도 하나가 이형 접합이니까 되죠. 그럼 4개 중에 몇 개? 3개. 4분의 3. 그래서 돼요. 얘는 어차피 확률이 무조건 이형 접합이니까 이거는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다음 12번.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하고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A, B의 지점 D1부터 D4의 위치를 A, B의 D1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얼마였었을 때? 5ms였었을 때 D2부터 D4에서 막전이를 나타냈는데요. 가와 나 중에서 한 곳에서만 시냅스가 있고 기호하고 니은은 각각 마이너스 80하고 플러스 30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면은 자극을 주고 나서 마이너스 80이 나오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되냐면은 자극이 도달하고 나서 3ms가 흘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 30이 나오려면 얼마가 흘러야 돼요? 2ms가 흘러야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80하고 플러스 30 두 개가 어느 게 더 먼저 나와야 되겠어? 자극이 도달하고 나서 3ms가 지난 후가 마이너스 80이고 그 다음에는 2ms가 지난 게 플러스 30이니까 어느 경우가 더 먼저 나와야 돼? 마이너스 80이 먼저 나와야 돼? 플러스 30이 먼저 나와야 돼? D2, D3에서 봤었을 때 마이너스 80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결국에. 그쵸? 왜냐면 먼저 도달하고 나서 시간이 더 많이 남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하고 둘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 마이너스 80이고 여기가 플러스 30이 나올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80이고 여기가 플러스 30, 여기가 플러스 3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린 거냐면 도달하고 나서 2ms니까 여기까지 가는 데가 얼마 지나고 났어? 5 지나고 났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는데 3ms 걸린 거고,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린 거냐면 2ms가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A 입장에서는. 근데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냐면은 3ms가 걸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지점까지 가는데 시간이 얘가 덜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에 뭐가 들어있다? 시냅스가 들어있다 라고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겠죠. 결국에. 그죠? 그리고 A, B의 구성 전도 속도는 모두 다 똑같대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시냅스는 나에 있다. 예, 요거는 맞아요. 그럼 B분의 A는, 자, 그럼 여기까지가 2가 걸렸고 여기까지가 3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거리 B도 몇 대 몇이에요? 3대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면 안 되고 3분의 2가 돼야 되겠지, 결국에. 그러면은 가가 6일 때 B의 D4, 그럼 여기까지가 3ms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걸려요? 1이 걸리니까 여기까지가 4예요. 그죠? 그러면 6이면은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근데 여기가 얼마가 나냐면 D4까지 가는데 마이너스 1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여기까지 가는데 마이너스 10이 나왔으면은 여기까지 가서 마이너스 10이면은 대략 어디냐면은 플러스 30 앞이니까 여기쯤 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면은 대략 시간이 얼마쯤 걸리냐면은 1.5 정도 걸려요. 그죠? 1.5 정도가 걸리니까 도달하고 나서 1.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다? 0.5가 걸렸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가 3.5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예요? 4.5가 되겠죠? 0.5가 걸리니까. 근데 여기서 6이라고 했으니까 1.5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 그러면 제분국이 아니라 뭐예요? 8분국이다 라고 봐야 돼. 맞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다음은 병원체 P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이다. P로부터 백신 후보 물질 기억을 얻어내요. P와 기억에 노출된 적이 없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쥐 1부터 5를 준비를 한대요. 1과 2의 기억을 주사하고 1에서 기억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났대요. T1일 때 1에서 혈장과 기억에 대한 비림프구가 분화한 기억세포를 분리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혈장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항체가 들어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기억세포를 분리를 해준 다음에 2부터 4, 5에게 주사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한대요. 주사에 P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P로부터 근데 2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살았죠. 그렇죠? 3은 죽었어요. 1의 혈장하고 P를 집어넣었더니만 죽었어요. 1의 기억세포랑 P를 집어넣었더니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3에서는 P와 기억에 노출된 적이 없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쥐를 준비한 다음에 P만 2에다 줬더니만 얘는 살았고 얘는 죽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1과 2한테 기억을 주사를 한대. 그러면 1과 2한테 주사를 했는데 그러면 2에는 결국에는 P에 대한 뭐가 생겼기 때문에 기억 세포가 생겼다라고 봐야 되겠죠. 백신 후보물질 기억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리고 1의 혈장하고 P를 집어넣었더니만 죽었다라고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항체가 들어갔었을 때는 작용을 못한다. 대신에 기억세포를 넣었을 때는 살았으니까 기억세포에 의한 면역작용은 일어난다 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자, 기억은 다의 1에서
항원으로 작용을 하였다. 그쵸? 그러니까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난 거죠. 구간 A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그쵸? 항체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체액성 반응이 일어났겠고, 라에 의해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된 게 아니라 거꾸로죠. 많이 나오는 오답복이죠. 2차 면역 반응에서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에 따라서 틀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여기서 보면 사람의 유전 형질 간은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서 결정이 되고요. G 원기 세포로부터 생식 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인데, 지금 보면은 4개의 딸 세포의 사이즈가 다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생성되는 걸까? 정자일까, 난자일까? 딸 세포 4개가 사이즈가 다 똑같으면은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난자가 만들어질 때는 난자 하나는 크고 나머지는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정자 형성 과정이고, 정자란 소리니까 결국에는 뭐가 만들어진다? 아니, 누구다? 남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남자니까, 생식세포가 남자니까 X, Y의 성염색체를 가진다라고 이미 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가부터 다해서 라지 스몰 a하고 DNA 상대량을 더한 값, 그다음에 라지 b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냈는데, 기억부터 가나다는 1, 2, 3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1, 2, 4래요. 여기 들어갈 말 자체가 1, 2, 4래.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라지 A 만약에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둘 다 체세포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물론 동형접합일 수도 있잖아. 라지 A, 라지 A 또는 스몰 B, 스몰 B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게 체세포에만 들어있다면 G1 상태에서는 둘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A끼리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여기가 G1이거든? 복제 전에? 그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대립 유전자니까 더해주면 복제 전에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몇 개 가져요? 대립 유전자 몇 개 가져? 2개. 그러니까 복제 전이면은 요거 합이 얼마 나와야 돼요? 2. 요것도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돼요. 결국에는 이게 G1이야. 그럼 1이 복제가 된 상태가 돼요. 그럼 복제가 되면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4. 그죠? 얘도 4.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대립 유전자가 쪼개지는 2가 돼버리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반 쪼개질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나오고, 맨 마지막 3이 됐었을 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지 돼요. 결국에는 이게 체세포예요. 그럼 4, 4, 2, 2, 1, 1인데 4, 4, 2, 2, 1, 1이 안 되죠. 그쵸? 어디를 봐도 안 맞잖아요. 2개까지 맞는데 하나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뭐라고 봐야지 맞아요? 하나가 어디 있다? X 염색체 들어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가 2에서 뭘로 시작해야 돼요? 1로 시작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4, 2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얘가 가능한 거는 답이 뭐가 있냐면 2, 0이 되던지, 또는 그러니까 Y 염색체가 오면은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는 거고, X 염색체가 오면은 2가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2, 0이면 1, 0이 돼야 되고, 2, 2면은 1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조건에서 4, 2, 1이 돼야지 이 조건이 맞죠. 2개는 같고 하나만 다르잖아요. 그쵸? 그럼 하나만 다른 게 4, 2, 2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4, 2, 2, 1. 네. 이렇게 돼야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X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B를 X에 있다라고 바꿔서 푼 거예요. A를 X에 있다라고 잡고 풀면은 나와요? 답이? 안 나오죠? 이 상태에서. 그치? 그러면
얘가 누구예요? 1, 얘가 3, 얘가 2. 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2다. 맞죠? 나는 3이니까 틀렸죠. 그러면 가의 염색 분체수. 가는 여기죠. 그럼 사람이니까 총 염색 채수는 23개인데 복제된 상태에서 반만 쪼개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몇 개가 나와야 돼요? 46개죠. 염색 분체수가. 그 다음에 다는 1번의 염색 채수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몇 개 들어가야 돼요? 46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식세포가 XXXY다라고 굳이 안 준 이유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딸세포의 사이즈가 4개가 다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쵸? 이걸 보고서 뭐라고 판단해 줄 수 있다? 아, 남자다 라고 판단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Y의 성염색체를 가진다 라고 하는 거를 바로 저기서 판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에 15번. 그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래요. 자, 가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H하고 R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가의 표현형은 대문자로 표시된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인자 유전이고, 나는 대립 유전자 라지 T하고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라지 T, 스몰 T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래요. 이게 이제 유전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줬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와 나의 유전자형이 H 동형접합, 이형접합일 확률이 얼마가 나왔대요? 8분의 1만큼이 나왔대요. 이렇게. 자, 근데 이 경우가 지금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유전자형이 라지 H, 라지 T, 스몰 h, 스몰 t가 연관이고 라지 r, 스몰 r이 따로 떨어져 있는 이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문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두 개죠. t는 따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문자를 2개 가진 상태입니다. 자, 어머니는 대문자가 3개예요. 그리고 나가 발현이 됐대요. 자, 근데 자녀 1도 어떻게 됐대요? 발현이 됐대요. 자녀 2는 발현이 안 됐고 자녀 3은 발현이 안 됐어요. 아버지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대립유전자 가가 포함된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된 정자 P가 만들어졌고, 가는 요거 중에 하나인데 P와 정상 난자가 수정돼서 A가 태어났는데 A는 요 셋 중에 하나래요. A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근데 이제 요걸 보고서 엄마를 한번 예측을 해봐야 돼요. 자, 보면은 지금 여기서 라지 H, 라지 T가 아버지한테 있기 때문에 엄마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라지 H, 스몰 T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몰 R이니까 엄마도 뭘 갖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스몰 R을 갖고 있어야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얘가 태어날 확률이 8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기서 생식세포를 뭘 줘야 되냐면 라지 HT하고 라지 T하고 스몰 R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라지 H, 라지 T를 줄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래서 라지 R하고 스몰 R 중에서 스몰 R을 줄 확률이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니까 아버지가 이미 4분의 1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한테서는 라지 H, 스몰 T하고 스몰 R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되냐면은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8분의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엄마의 유전자형에서 대문자가 3개란 말이에요. 그죠? 엄마 유전자형에서 대문자가 3개인데 대문자가 3개가 나오려면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이 상태에서 대문자 3개가 나오려면은 얘가 라지 R을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대문자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라지 H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단 대문자는 하나, 둘, 세 개가 나왔고, 여기가 대문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스몰 t가 있어야지 이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봐봐. 이 둘 중에서 스몰 r을 가질 확률이 2분의 1인 거 맞고, 이렇게 돼 있으면 둘이 유전자가 동형조합이니까 이거는 확률이 1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돼버리겠죠. 그쵸? 그러면은 8분의 1의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정해졌어. 자, 이 상태에서 엄마가 스몰 t가 됐는데 어떻게 됐대요? 발현이 됐대요. 그러면은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스몰 t가 되는데 유전병이 나왔으니까 열성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치? 그러면은 이 경우니까 얘가 유전병, 얘가 정상.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 1은 얘가 발현이 됐대요. 그럼 발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지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스몰 t가 되니까 이렇게 또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럼 자녀 1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스몰 h, 스몰 t, 라지 h, 스몰 t가 돼야지 발현이 되는데 몇 개가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3개가 나오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라지 r이 오면은 대문자가 하나, 둘, 셋 다 발현되는 조건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지? 근데 여기서는 발현이 안 됐어요, 지금. 자녀 2를 보면은 발현이 안 됐어. 그럼 발현이 안 되려면 무조건 뭘 갖고 와야 돼요? 라지 t를 하나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엄마는 이게 똑같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라지 t, 라지 h, 스몰 t 이렇게 갖고 왔죠. 그죠? 근데 여기서 대문자가 몇 개예요? 2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몇 개야? 3개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립유전자 가가 포함된 염색체 일부가 결실돼서 생성이 됐고 요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면은 가능해요? 스몰 r이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2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야 되겠지, 결국에는. 아버지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얘가 빠져야 하나, 둘, 2개가 되고 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라지 H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맞고 얘는 우성이니까, 열성이니까 틀렸죠. 그죠? 그럼 자녀 2는 라지 R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따라서 니은만 맞게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봅시다. 어떤 동물종 이 애는 6인 유전형제를 가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A하고 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표는 이 동물종의 개체 P와 Q의 세포 1부터 4에서 대립 유전자 기억부터 리을의 상대량을, 그림은 세포 가하고 나에서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는데 가와 나는 각각 1부터 4 중에 하나고요. 기억부터 리을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P는 수컷이고 성염색체가 XY래. Q는 암컷이고 성염색체가 XX 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가, 나가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얘. 그 다음에는 얘. 이 세 개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봐봐. 얘가 4고 얘가 2예요. 이렇게 돼 있죠. 4하고 2가 돼 있다는 소리는 이게 복제 상태인데 얘가 4가 된다는 소리는 결국 얘는 무슨 상태야? 유전자가 동형 접합이겠죠. 그리고 얘가 4가 됐는데 얘가 2밖에 안 나왔다는 소리는 결국엔 얘는 어느 염색체 들어있다라고 봐야 돼요? X 염색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수컷이니까 P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지? 그럼 얘는 동형접합이에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봐봐. 기억 니은하고
B하고 디귿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하고 얘하고 대리 유전자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대리 유전자란 말이에요. 지금. 그지? 그럼 얘는 기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기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P는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는 기억이 없으니까 얘는 2번은 누구라고 보는 게 맞는 거야? Q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얘는 핵상이 얼마예요? 2n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다음 여기 상태에서 얘가 디귿을 가지고 그 다음에 B를 가진단 말이에요. 디귿을 가지고 B를 가져요. 그럼 핵상이 위에 거. 그럼 요렇게 여기 얘는 없고 이렇게 들어가려면 여기가 1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결국에는요. 그쵸? 그럼 얘가 P니까 얘도 누가 돼요? P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도 Q에 해당이 된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쵸? 그럼 Q를 보면은 요거 하나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그리고 요거 하나 이렇게 가지면 이 둘은 대리 유전자가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둘은 대리 유전자가 안 되고 이 둘도 대리 유전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치? 그러면 P는 여기서 누구를 가지고 기억을 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기억을 가지고 니은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가 Q에 해당이 되겠죠. 2번 기억 하나 A 하나 기억 하나 A 하나. 그치? 그럼 여기가 누구라고 봐야 돼? A가 스몰 a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그치? 그럼 얘도 디귿 하나 B 하나 가져야 되니까 디귿 하나 B 하나 가지니까 얘가 누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1번. 예, 이렇게 되는 게 맞겠네요. 결국에는 순서대로. 그치? 그럼 얘가 X 염색체에 들어가 이게 X 염색체에 들어가 있는 게 리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누구예요? 리을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얘가 B. 그럼 얘가 스몰 a. 얘는 뭐가 돼요? 라지 a. 얘는 스몰 b.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거지. 결국에. 그러면 이 P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P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라지 A에 라지 B, Y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몰 b, 스몰 a도 가지고 여기서 라지 a도 가지잖아요. 그쵸? 얘가 없는 걸로 봐서는 얘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얘도 핵상이 2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Q는 라지 a, 스몰 a에 스몰 b, 스몰 b, a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간은 P의 세포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에는 라지 b가 있다. 틀렸죠? 그쵸? 3하고 4는 핵상이 2n으로 둘이 똑같다. 맞죠? 그쵸? 네.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다음 17번. 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어요. 자, 방영구법. 자, 표는 방영구법을 이용해서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냈대요. 상대값은 합쳤을 때 다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합쳤을 때 10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C 자리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은 14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이 중요치를 봤었을 때 이게 83이고 여기가 73이에요. 둘이 얼마 차이 나요? 10 차이가 나요. 10. 근데 얘가 얼마가 작아요? 20이 작죠? 그럼 이게 둘이 똑같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가 커야 돼? 10이 더 커야 되죠. 그래야 10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러면은 이거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되니? 10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 니은 더하기 40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니은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20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30, 20. 근데 요거 합쳐가지고 38이 나오려면 둘이 합쳐서 45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2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50, 65, 여기가 35. 예, 그러면 끝났네요. 결국에는. 그죠? 예. 자, C의 상대 밀도는 14다. 맞죠? A가 출현한 방향구수하고 D가 출현한 방향구수는 D가 더 많죠.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우점종은 다 더했을 때 어디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죠. 합쳤을 때. 그치? 그러니까 얘도 틀렸죠. 그래서
1번만 맞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네. 자, 그 다음 18번. 그림 가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거고, 나는 영양염류를 이용하는 종 X를 배양했었을 때 시간에 따른 X의 개체 수와 영양염류의 농도를 나타냈대요. X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지금 영양염류 양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봅시다. 비생물적 요소하고 생물적 요소 사이에 작용한 기억은 이건 뭐예요?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자, 기억은 니은은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는데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쪽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억은 맞아요. 구간 1에서 X에 대한 환경 저항이 작용을 하니까 점점 개체수가 그러니까 증가율이 줄잖아요. 그죠? 예, 그럼 맞아요. X에 의한 영양염류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은 X에 의해서 영양염류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은 니은에 해당이 된다. 니은은 서로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니은 뭐예요? 니은 여기서 니은이 뭐야? 응? X에 의해서 영양염류의 농도가 감소를 하는 거는, 영양염류는 뭐에 해당이 돼요? 무기환경이에요. 생명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염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생명체, 개체군에 의해서 영양염류의 농도가 줄어드는 거는 결국에는 기억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예, 따라서 틀렸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에 해당이 돼요. 자, 대리 유전자 라지 A하고 스몰 A에 의해서 가가 결정이 되고,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래요. 나는 상염색체 있는 한 쌍의 대리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는데 D, E, F가 있대요. 근데 D가 E에 대해서 우성이고 E가 F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표현형은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D, E, F, F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가계도는 구성원 A를 제외한 구성원 1부터 5에서 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내는 건데요. A가 남자래요. 1, 2A는 나의 표현형이 각각 서로 다르대요. 1, 2A가 나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대. 그럼 하나가 F, 그 다음에는 하나가 D, 하나는 E. 이렇게 나와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 4, 5도 나의 표현형이 어떻게 나타났대요?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났대요. 1, 2A가 다르고 3, 4, 5가 다 다르대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2를 더한 값이 여기서 얼마가 나왔냐면은 1이 나왔어요. 1.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 이게 우성이냐 열성이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치? 그리고 셋의 표현형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다 다르게 나타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셋의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나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D, F, E, F, F, F 이렇게 돼버리면 DF, EF, FF가 돼버리면 셋이 다 표현형이 어떻게 됩니까? 다르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첫 번째 거를 DF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DF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DF일 수도 있고 EF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EF라고 놓으면 EF, DF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요거 값이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라지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스몰 A가 되어서 열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유전병이 스몰 A가 돼버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럼 3번은 A가 FF인데 얘가 하나를 가져야 되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라지 A, 스몰 A 이렇게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3번은 2개를 가져야 되는데 근데 3번이 2를 2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라지 A를 안 가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금 한 가정이 어떻게 돼요? 틀린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바뀌어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보는 게 맞겠어? 얘가 우성유전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다? 유전병이고 스몰 a가 정상이다. 그럼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얘는 무조건 자손이니까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얘도 라지 A, 스몰 A.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럼 1번은 라지 A를 가지기 때문에 라지 E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D, F가 되고 얘가 E, F가 나와야 돼요. 순서대로. 그죠? 그러니까 얘가 1, 2, 얘가 A 이렇게 되는 거고 A의 유전자형은 여기가 뭐가 돼요?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여기가 A는 뭐가 나와야 돼? FF니까 하나 가져야 되죠. 그럼 얘가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3번도 라지 A, 스몰 A가 돼야 돼요. 순서대로. 챈다라고 하면은. 그죠? 근데 3번이 여기서 몇 개 가졌어요? 2개를 가졌으니까 2를 무조건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치? 그럼 2를 하나 갖고 오면 가능성이 있는 게 DF 아니면은 EF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가 DE가 되던지 아니면은 EF가 되던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치? 근데 4번은 여기가 스몰 a, 스몰 a예요. 그럼 얘가 라지 A, 스몰 a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다시 2개란 말이에요. 라지 A를 가지면 얘가 뭘 하나 가져야 돼요? 2를 하나 가져야 돼요. 그럼 2를 하나 가져버리면 문제가 봐봐. 이 셋의 유전 표현형이 다 달라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EF고 그 여기를 2라고 치버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DF가 돼야 되는데 안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D가 되면 얘가 나올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F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얘를 뭐라고 봐야 돼? 그러면은 DE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결국에는 DE라고 보고 여기서 E가 하나 오고 얘랑 달라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 F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 얘가 FF, 얘가 EF 이렇게 들어가야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주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자, 따라서 A에게서는 가가 발현이 되었다. 가가 발현이 되었죠. 1과 4의 나의 유전자형은 같다. 1에 얼마가 나와요? 4의 유전자형이 나의 유전자형이 뭐가 나오냐? DF. 4는 FF.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5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의 편형이 모두 3하고 같을 확률. 3 어디 갔어? 얘하고 같을 확률. 일단 라지 A, 스몰 a에서 라지 A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D가 나올 확률은 요거만 선택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제일 우성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2분의 1. 그래서 총 얼마가 나와야 된다? 4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치? 예,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되겠네요. 오케이? 응.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은 어떤 꿀벌 종에 대한 자료인데, 꿀벌은 여왕벌, 수벌, 일벌이 서로 이를 분담해서 협력을 한대요. 꿀벌이 벌집을 만들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인 밀랍은 광택제, 모형제자, 방수제, 화장품 등에 사용이 되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을 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에서가 낮은 집단에서보다 더 많은 수의 개체가 살아남았대. 자, 가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다. 그쵸? 같은 집단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니까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나는 생물자원에 활용이 된다. 맞죠? 동일한 종의 무당벌레의 반전 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는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하는 게 맞죠. 그쵸? 그래서 5번. 오케이?